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모래먼지에 이어서 꽃가루가 날아다니기 시작한 요즘입니다. 자, 이렇게 챌린저스 에피소드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영화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후반전에서 하게 되겠지만 참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범죄도시 포에 눌리고 거기에 어떤 분의 형식을 깬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이 영화의 존재감이 더 많이 요즘 묻히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정말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영화 들고 왔다는 점 양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챌린저스 에피소드를 함께할 게스트가 누구냐? 누가 있느냐? 누가 나올 것이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챌린저스 어떤 영화입니까? 세 남녀의 어떤 치정극, 삼각관계, 애정전선, 그것을 테니스라는 스포츠에 녹여낸 그런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신 저희 특급 게스트는요, 저와 비슷하게 영화계에서 일을 하고 계시면서 멜로 영화에 대한 애정을 항상 공공연히 밝히시는 그런 사랑꾼입니다. 더불어서 테니스를 제 주위에서 유일하게 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모로 챌린저스 에피소드에 참 어울리는 그런 챌린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오늘 게스트로 나와주신 군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멜로가 미래다, 테니스가 미래다. 매미태미 군원입니다. 매미태미당 선거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 선거 유세하시듯이 매미태미당 우리 군원님 나와 계십니다.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 이렇게 한숨을 아니 방송 초장부터 왜 지금 시청자 6시야 청취자 6시라고 조금 더 늦은 시간에 들으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요? 저는 보통 늦게 듣는데요. 이 방송을 네네. 네. 요즘 똑같이 지내요. 글 쓰고 일하고 재밌는 점은 이제 안다다 씨랑 같은 작품을 하고 있어서 저희 또 다른 게스트 분인 안다다 씨님. 네, 안다다 씨님은 이제 연출부 하셔서 굉장히 바쁘시고 저는 약간 후반 관련된 연결 소통책을 하고 있어서 저 처음 해본 일인데 처음 해본 일이라 뭐라 설명드릴 게 좀 애매해서 그냥 알바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냥 생각할 시간이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니까 더 힘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사색의 여유가 있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 네, 잠겨 있습니다. 그 군원님도 그렇고 방금 말씀해주신 우리 다른 게스트분 오늘 나오진 않으셨지만 안다다씨님도 그러시고 영화계 쪽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촬영하고 계신 작품 다 오픈은 불가능하겠지만 영화인가요? 드라마인가요? 영화고 작품은 안다다씨님이 소개하는 게 나중에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또 연출부이시니까. 네네. 그러면 군원님은 후반 작업과 관련된 어떤 소통책 역할이다 본인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애매해서 당신 사실... 뭐야? 당신 오늘 우리 방송 사보타주 하러 나왔지? 아니 애매해요. 제가 뭘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은 하고 있거든요. 막 리포트도 써서 보내고 할 건 다 하지만 네. 나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애매합니다. 대충 제가 한번 지뢰짐작해봐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후반 작업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편집도 있지만 네네. 색보정도 있고 음향 믹싱도 있고 맞습니다. 음악 작곡도 있고 네. 컴퓨터 그래픽 삽입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쉽게 조율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촬영 도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체크해서 전달하고 미리 촬영 중간에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은 작업하게끔 조금 더 준비를 미리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소통책이네요. 맞습니다. 현장과 후반 작업 사이에 어떤 긴밀한 소통의 끈, 그게 바로 우리 군원님의 역할이다. 하지만 요즘은 사색을 더 하고 계시다는 거. 사색을 더 한다고 하면은 혹시나 저의 급여를 책임지시는 분이 들으셨을 때 좀 섭섭하실 수 있으니까. 너는 사색하면서 돈 받냐? 이러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해요. 이미요?
저를 바라보실 때 그 눈빛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원래 그런 롤인 거를 모두가 알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원래는 이제 연출 파트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우면서 한다고 말씀드리고 배우면서 하기 때문에 뭐 잘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책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답을 기다릴 때가 많거든요. 네. 뭐 요청을 드리고 이메일을 기다린다거나 뭐 전화를 기다린다거나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사색할 시간이 많습니다.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기다림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담보로 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또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항상 열심히 일하는 분이 우리 군원님이라는 거 부디 군원님의 급여 담당자분들께서 많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멜로 영화 좋아하시고 또 제 주변에서 유일하게 테니스를 치시는 우리 군원님 모시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듣자 하니 오늘 녹음 끝나고도 테니스 라켓 수리 맡기신 거 찾으러 가신다고. 네, 내일 테니스 치러 가야 돼가지고 네, 받으러 가야 됩니다. 이게 제가 뭐 좀 이따 영화 얘기를 하면서도 나올 수 있는 말이지만 제가 테니스에 관해서 좀 문외한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좀 유행한 스포츠이기도 하고 또 워낙 또 즐기시는 입장이시니까 이 테니스도 뭔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플레이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씩 나뉘는 게 있나요? 뭐 좀 공격적으로 한다던가.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일단 두 가지 이유인데 제가 농구만큼 테니스를 오래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사색하고 계시는 시간인가요? 생각보다 테니스는 보는 것보다 하는 게 조금 더 재밌는 편이라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봐요. 선수들 경기를 하이라이트 보거나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중계 보는 게 쉽지 않은 종목이라서 아무래도 다른 인기 종목들에 비해서는 네네. 그래서 다 편집된 영상을 주로 보기 때문에 뭐 제가 막 어떤 형태를 분석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격형 선수들이 있고 뭐 수비형 선수들이 있고 뭐 당연히 이거 라켓 스포츠들은 다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특징이 있고 뭐 경기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뭐 백핸드를 노려 백핸드가 약하니까 이런 식으로 뭐 선수들이 다 단점들이 하나씩 있는 게 조금 특징인 것 같아요 테니스가. 실제로 완벽하게 오각형인 선수들은 물론 있지만 단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징들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러면 실례지만 군원님의 단점 저는 너무 대회인가요 이거? 저는 작은 오각형입니다. 작은 오각형. 장점이 없고 모두 단점으로 이루어진 오각형 플레이어입니다. 너무 겸손하신 것 같은데 이게 좋게 얘기하면 어쨌든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랑 테니스를 안 치셨기 때문에 네. 제가 뭐라 말씀드려도 사실 농구는 좀 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쵸. 근데 테니스는 하는 것도 잘 못 보셨으니까. 맞아요. 사실 군원님이랑 저랑 이제 대학 동기인데 대학교 때도 이 군원님은 저희 과 대표 농구팀으로 이제 출전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멋진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셨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제가 군원님의 어떤 테니스 경기는 본 적이 없어서. 네, 뭐 그리고 또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라 왜냐면 저보다 좀 못하는 친구랑 하면 되게 잘해지고 저보다 좀 잘하는 친구랑 하면 제가 많이 못해집니다. 그 약간 시소 같아요. 농구는 그러니까 테니스는 서브 말고는 제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남의 공을 받아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근데 농구는 어쨌든 쏠 때는 제가 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평균치가 농구는 어느 정도 컨디션이 안 좋거나 말아먹어도 내가 슛만 잘하면 된다. 팀 스포츠인데도 불구하고 내 컨디션이 조금 전체적인 걸 좌우할 수 있으면 테니스는 남의 컨디션이 제 컨디션을 좀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소 같다고 표현하셨구나. 저는 뭐 테니스뿐만 아니라 농구도 그렇고 전반적인 구기 종목이나 스포츠에 다 문외한이긴 한데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어쨌든 농구는 나와 농구 공만 있다면 농구 그리고 골대랑 그것만 있다면 어쨌든 좀 연습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테니스나 뭐 탁구나 이런 라켓 스포츠들은 상대가 사실 없으면 좀 이게 플레이하기가 사실 쉽지 않겠네요. 연습도 그렇고. 그쵸. 뭐 벽 치는 게 있긴 한데 음. 벽 치는 건 아무래도 사실 벽 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자기한테 계속 돌아오게 공을 맞아요. 만들려면 돌아오게도 쳐야 되고 힘도 조절 잘해야 되고 방향도 잘해야 되고 여러모로 오히려 그래서 벽이 더 어렵고 뭐 볼머신장이 있긴 하지만 재미가 없고 사람이랑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그래서 결국 저의 많은 게 결정되죠. 물론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그거와 무관하게 잘하시겠지만 아직 저는 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그럼 아무래도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 비슷한 경기력을 가진 상대 플레이어를 그렇게 꾸준히 매치를 잡는 게 사실 그거 자체도 좀 쉽진 않겠네요. 맞아요. 그게 어려워요. 사실 저보다 조금 잘 치는 사람들이랑 쳐야 좋거든요. 좀 배우게 되고 성장을 위해서라면. 네네. 어쨌든 제가 친 공을 다 받아주니까 랠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보다 못한다고 했을 때는 랠리가 안 되면 또 결과적으로 같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생겨서 게임도 재미가 없고. 근데 저는 다행히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저 포함 4명이 좀 친한데 같이 좀 맞는 게 있어가지고 같이 테니스를 비슷할 때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행히 이제 같이 칠 사람은 있어서. 어쨌든 조금씩 실력 차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셨으니까 네네. 얼추 이렇게 매치업이 계속 잘 되는 편이겠네요. 4명이면 또. 그쵸. 복식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동호인들은 주로 복식을 많이 합니다. 2대2로? 네, 단식보다는. 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끼리는 약간 단식하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한국이 코트 예약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게 구한 코트에서 둘이 친다는 건 사실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약간 가성비로 가는 건가? 근데 실제로 그런 게 동호회에서도 그래서 단식을 잘 안 쳐요. 웬만해서는. 단식 치기엔 코트가 아깝다 주의인데 저는 사실 단식 좋아해서 친구들이랑은 뭐 복식하다가 중간중간에 단식도 하고 누구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딱 4명이다 보니까 단식도 종종 하는 편입니다. 이게 그 신의 한 수 영화에 나온 대사였나요? 뭐 다른 도박들이랑은 다르게 마작 같은 경우에 제일 어려운 게 이 4명을 모으는 거다. 이거만큼 지랄 맞은 게 없다. 뭐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뭐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테니스가 확실히 좀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 좀 상대 플레이어와의 어떤 매칭 궁합도 중요한 것 같아서 확실히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그러면 군원님이 생각하시는 좀 뻔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클래식한 질문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테니스의 매력은 뭘까요? 테니스의 매력은 남이랑 살을 부대끼지 않는 점입니다. 진짜 그거 해야 돼. 그 복면가왕 신봉선 그것처럼 나 진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대답이거든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농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농구는 또 상대적으로 많이 부대끼잖아요. 진짜 이게 농구하면은 반은 제 땀이고 반은 남의 땀이거든요. 인간 혐오에 걸리겠는데요? 근데 뭐 그거 나쁘지 않지만 그게 조금 싫어졌을 때쯤 테니스를 알게 됐고 또 결정적으로 제가 전작품 촬영 도중에 뭐 영화 작품에 네네 전작품 촬영 도중에 슈차에 다 같이 풋살을 했는데 하기 싫었는데 약간 쪽수 맞춰야 돼서 나갔거든요. 약간 군대식이네요. 네네 쪽수 맞춰야 돼서 이제 운동도 할 겸 나갔는데 와 거기서 어떤 분이 제 발을 걷어차가지고 발목이 돌아간 거예요. 근데 진짜 급한 촬영들이 이어진 현장이었어서 그때 병원도 못 가고 발목이 되게 오래 아팠거든요. 네. 사실 병원은 갈 수 있었지만 제가 뭐 깁스나 부목을 대고 현장에 나오면 저희 주인님이 저를 매섭게 쳐다볼 게 걱정돼서. 주인님이요? 저를 임보 중이신 주인님이 저 계약직이기 때문에 기간제. 네. 그래서 제가 발목을 좀 오래 아팠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농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뭔가 직접적으로 몸과 몸이 부딪히는 운동이 좀 싫은 거예요.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이 더 커서. 네네네. 그러다 보니 친구가 테니스 얘기했었을 때 해볼만 하겠는데 생각이 들었었고 사실 엄청 어렸을 때 잠깐 배운 적이 있어요. 잠깐 집 앞에 있는 테니스장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백핸드를 배우다가 네. 제가 제 힘에 갈비뼈가 금이 간 거예요. 테니스 풋살 못지않게 위험한 운동인 것 같은데. 챌린저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쉣! 위험한 운동이긴 해요. 나 그 장면에서 좀 이따 얘기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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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뼈가 금이 갔어요. 그래서 뭐 그거와 별개로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레슨을 자꾸 보강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 약간 테니스계 안 좋은 약간 뭐라고 하지 관습 같은 건데 아 실제로 그런 관리가 있어요? 비 오면 보강을 한다의 개념이긴 한데 저는 매일 반이었거든요. 네. 매일 반은 보강을 해봤자 결제일에 늦추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거를 되게 싫어하세요. 에?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결국 그냥 돈 내고 쉬는 게 돼버려요.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실내에서도 칠 수 있지 않나요? 뭐 그때 하필 실외였고 음. 그때는 중학교 때였는데 실내 테니스장 같은 게 많이 없던 때였고 지금 저 레슨은 실내에서 받긴 하는데 실외에서 더 오래 받았었거든요. 실내는 좁고 천장 층고도 낮다 보니까 뭐 사실 실외에서 배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으로는. 실외가 더 낫다. 네, 비만 안 오면 눈만 안 오고 안 춥고 안 더우면. 어쨌든 옛날에는 실내 경기장이 없어서 비가 오면 강제로 돈을 내면서 쉬어야 됐던. 지금도 많은 분들이 비 오면 돈 내고 쉬실걸요. 네네. 아직도 그래요? 네네. 뭐 그러니까 보강을 한다고 하지만 장마철 이럴 때는 매번 맨날 비 오잖아. 맨날 비 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해준다 해도 뭐 빠지는 보강도 생길 거고. 네. 근데 저 지금 얘기하면서도 걱정돼요. 뭐가요? 선배님들 이거 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챌린저스를 하러 나온 거부터 열받아요. 왜요? 저는 상현 씨가 친구비 내라고 딱 연락 주셨을 때 친구비라뇨. 진짜 어이가 없네. 자 이거 제가 그 모 이사님처럼 카톡 하면 어떻게 프로젝트에 켜놓고 얘기 못해서 그러는데 뭐 기자회견 한번 할까요? 이제 친구비 내라고 하셨거든요. 이번에는 당당하게. 아니 선배님들, 그러니까 제 뭐 안다다씨님이나 여기 계신 군원님이나 뭐 속돌님이나 다 제 절친한 친구분들이신데 방송 이렇게 출연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할 때 야 친구비 내라. 제가 언제 그랬어요? 다 이게 했더라도 좀 농담이죠. 여러분들이 한 걸 그대로 받아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이 말씀 이어서 하자면 딱 연락 주셨을 때 범죄도시 본가? 나한테 범죄도시 4 녹음을 부탁하려고 하는 건가? 나에게도 드디어 빅마켓 필름이 오나? 흥행작에 목이 말라 계세요? 아니 영화의 흥행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네. 어쨌든 선배님들이 챌린저스를 보셨어야 들으실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늘 상현 씨가 인디 영화들만 그렇게 주구장창 같이 하자고 하세요. 블랙트레인은 블록버스터 영화였잖아요.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무려 인디 영화가 돼버렸잖아요. 흥행이요? 국내 흥행이? 아니 뭐 여러모로요. 아니 그리고 뭐 어나더 라운드도 또 나와주셨었고 덤머니라든지 예.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국내에서 큰 어떤 반향을 일으키지는 외면받는 작품에 땜빵으로 약간 땜빵이라뇨. 저 섭섭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섭섭합니다. 군원님 이거 참 섭섭해요. 저 오늘 사랑꾼이시고 테니스 치시니까 오늘 이렇게 챌린저스 에피소드에 모신 건데 계속 이렇게 친구비 운운하시면서 이렇게 루머를 확산하시면 저 굉장히 여기서 쌍욕 나가요. 저 민 대표님처럼 바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드립을 치고 싶었는데 네. 그건 하기 싫어졌어요.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해주셔서 제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 어쨌든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삐딱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뭐 더 여쭤볼 것도 없고요. 그냥 선배님들 댓글 올려주신 것이나 한번 읽어보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선배님들의 소중한 댓글 그리고 후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하인님께서 3채 에피소드에 3,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3채를 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군원님은 3채 보셨나요? 네 봤어요. 좀 간단하게 어떠셨는지. 일단 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사실 뭐 이 작품이 소설보다 부족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작품 본 이유나 뭐 이전이나 소설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생겼는데 소설과 별개로 사실 내용상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설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쵸. 설정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설정 하나로 그 뒤가 별로일지언정 용서가 좀 돼? 이걸 봐야겠었어요. 일단 제가 틀고 안 보진 않거든요. 거의 다 끝까지 보는데 의무감에라도. 네네 끝까지 보는데 3채는 진짜 하루 만에 달린 것 같아요. 꽤 네네. 재밌게 보셨나 네네. 보네요. 확실히 저도 무척이나 재밌게 본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게 또 정아인님의 3000캐시 후원 3채 에피소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표롱표롱표로롱님 표표님 아닙니까? 표표님으로 알고 있는데 총알자국, 직원자국, 자료사진 공유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재원씨의 인권을 너무 침해하는 일이 아닌가. 그 기생수 더 그레이 에피소드에서 재원님께서 충격 고백을 하셨어요. 최근에 원형 탈모가 왔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자료사진 공유 부탁드린다고 표표님이 말씀하시면 좀 재원님의 인권이 좀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사람 맞아? 기생수 아니야 이 사람? 이게 정이 없어. 어쨌든 댓글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망생중님의 댓글은 우리 군원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연식 있어요. 아버님. 잠깐만 이거 너무한가? 저 연식 있어요라고 써주셔가지고 지금 그러시면 좀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뭐 망생중님의 빙의에서 오케이 읽고 싶었어요.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저 연식 있어요. 아버님 연배 맞아요. 날라다니고 장풍 쏘는 무협 드라마 보며 자란 세대예요. 세월을 거꾸로 돌릴 수 있음 저도 영화 전공하고 영화 일하면서 살고 싶네요. 눈웃음 땀. 그래서 진행자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눈웃음 별. 저 사진의 여배우는 그냥 홍콩 배우일 거예요. 왕조연은 그 당시에도 저런데 나올 급이 아니었던 걸로 알아요. 왕조위는 저 드라마가 데뷔작 수준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완전 개구쟁이 장난꾸러기 캐릭터로 매력 있었답니다. 눈웃음 땀. 망생중님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연식이 있으시군요. 아버님 연배. 이게 망생중님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그 올려주신 양조위 배우님 사진을 보면서 아무래도 뭐 무협 장르나 홍콩 영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윗세대 분들이 더 즐기셨던 그런 장르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망생중님이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세월을 거꾸로 돌릴 수 있으면 저도 영화 전공하고 영화 일 하면서 살고 싶네요. 진행자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라고 해주셨는데 군원님 어떠신가요? 영화 전공하고 영화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저도 세월을 돌릴 수 있다면 뭐 하셨겠어요? 아니 저도 세월을 돌릴 수 있다면 네. 꼭 영화야만 했을까? 이 볼 때 즐거움을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꼭 영화야만 했을까? 사실 이게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되는 영화 챌린저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좋은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좋은 작품을 봐도 그 이야기에 감동을 하기보다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영화를 전공하고 공부하고 배웠고 또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만듦새 쪽으로 봐진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좀 다르긴 해요. 그래요? 어떤 식으로? 저는 속이 좁아서 부러워요. 질투로 영화가 도배됩니다. 영화 끝나면 제 질투심이 커져요. 보는 내내 동경하다가 근데 맞아. 이거 맞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운동 문외한인 일반인 분들이라면 마이클 조던이 막 덩크슛 멋있게 넣으면 멋있다 해서 끝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구 선수라거나 근데 이제 마음 좁은 농구 선수 강조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좁은 농구 선수였다면 마이클 조던의 환상적인 플레이를 보고도 그저 그냥 박수를 칠 수 있었을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 맥락이죠 정확히. 네, 저희도 다소 마음이 좁은 영화인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작품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게 좀 질투와 번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 부럽기도 하고 저는 사실 욕할 때도 있습니다. 좀 쌍욕을 할 때도 있어요. 그 감독이나 그 작품에 대해서
더럽게 좋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쌍욕을 섞어가면서 할 때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참 업계인들의 저주인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명생주님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너무 재밌게 잘 달아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행운의 카자라님이 기생수 에피소드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전 방송에서 기생수 하신다고 해서 봤어요. 그냥 한 편만 봐야지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재밌었네요. 포스터만 보면 단순한 액션 오락물로 생각하고 크게 기대 안 했었거든요. 마지막 화를 보고 일본판도 보려고요. 세 분 나오셔서 반가웠습니다. 킥킥 이렇게 감사한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기생수 더 그레이 좀 아쉽게 본 편이었는데 우리 행운의 카자르님께서는 다행히 그래도 재밌게 보셨군요. 다행입니다. 그 일본판도 보겠다고 하셨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본판이 좀 더 재밌더라고요. 한번 이어서 쭉 봐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댓글은 새끼는 지금님 댓글입니다. 극본 공모전 냈는데 발표는 2군데 남았어요. 쓰면서 느끼는 건 소재는 일상에서 오는 게 좋구나 그래요. 상상력도 다 고만고만한 거라 그러는 건지도. 최근에 베이비 레인디어 봤는데 작가 경험담이라 강렬했던 것 같아요. 치부인 걸 드러내는 이야기였고 저도 공모전 하나에 낸 것은 경험했던 걸 녹였거든요. 그리고 쓰면 쓸수록 글이 늘긴 하는데 옆길로 새는 것만 줄여도 이야기가 끌려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창작은 고통이 확실합니다. 키키. 새끼는 지금님 예전에 댓글 남겨주셨을 때 뭐 글 쓰고 계시다 공모전 한번 내볼까 한다라고 하셨어가지고 저희가 또 응원을 좀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공모전 그래도 내셨군요. 일단 그것만으로도 너무 축하드려요. 드리는 일이죠 진짜. 어쨌든 파일을 마치고 저장하셨다니. 끝장을 보셨잖아요. 군원님도 또 이거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많지 않으신가요? 또 자기 글을 쓰시는 시나리오 라이터시기 때문에 좀 어떠세요? 이런 감정에 대해서. 부럽다. 이 사람 뭐야? 부럽습니다. 새끼는 지금님. 속 좁은 영화인.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 부럽죠. 너무 부럽고요. 새끼는 지금님께서 쓰면서 느끼는 게 소재는 일상에서 오는 게 좋구나 라고 하셨어요. 군원님은 좀 어떠신가요? 좀 작품을 쓰실 때 글을 쓰실 때 좀 소재를 일상에서 많이 캐치하시는 스타일이신지. 저는 그래도 일상에서 캐치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막 굳이 노력하진 않는데 결국 쓰고 보면 제 이야기이거나 제가 경험했거나 들었던 이야기로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댓글인데 요즘 많이 보이는 댓글이 뭐 인터넷에 영화나 드라마 리뷰 보면 캐릭터는 작가의 지능을 못 넘는다고. 캐릭터는 작가의 지능을 못 넘는다. 네, 이제 바보 같은 캐릭터들 비판할 때 네네, 그쵸. 그런 댓글을 쓰시는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전 지능이라고 보기보다는 경험의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결국 고만고만한 상상력이라 생각하거든요. 사실 많은 작품들이.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자기가 자기 얘기를 잘 쓰고 잘 보여주느냐, 디테일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길로 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다가 좀 옆길로 새는 것도 분량이잖아요. 어쨌든 분량? 한 페이지 늘어난 거니까. 장수가 또 중요한 경우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 그 상상력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게 좀 흥미로운데 확실히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남성분들 위주로 국한되는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군대 안 갔다 와본 사람이 군대 이야기 쓰기가 어려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애 이야기도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이 쓰기에는 좀 고만고만한 상상력으로 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뭐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글에 많이 투영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게 고만고만한 상상력으로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도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오늘의 영화죠.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님의 신작 챌린저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뭐 I am 러브나 비거 스플래시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통해서 이 감독님의 이름을 아시게 된 선배님들이 더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콜미 바이 유어 네임 이후로도 서스페리아 리메이크라든지 번지 앤 올이라든지 여러 강렬한 영화들을 만들어 오신 분이죠. 이탈리아 출신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님, 그 감독님의 신작 챌린저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영화입니다. 일단 좀 영화를 보시기 전에 이 감독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감독님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님 영화를 이제 루카라고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그냥 루카라고 합시다. 네, 루카님, 루카 감독님. 루카 씨. 루카가 한 명 더 있는데. 루카가 또 있어요? 그 픽사 영화 루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조지 루카스였어요. 조지 루카스는 성이잖아. 참 결이 정반대로 다른 두 감독님이네요. 루카 구아다니노와 조지 루카스라니. 네. 그 제가 상현 씨도 아시겠지만 제가 영화 볼 때 예고편도 안 보고 보통 그냥 가서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그게 좋을 때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거의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영화 리뷰나 영화 예고를 다 찾아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네네 그 약간 누군가의 의견이나 힌트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거를 어느 정도 전문가들한테 듣기 싫어요. 뭐 친구들이나 이런 입소문은 너무 좋은데 이게 약간 무시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한테 약한 편이다 보니까 제가 또 권위주의자다 보니까 속 좁은 권위주의자가 됐어 오늘. 큰일 났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배제하고 보는데 루카 감독님 영화는 어떤 식이냐면 보고 나니까 이 사람이었어?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영화가 보면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이구나. 저는 비거 스플래시를 처음 접했는데 루카 감독님을 보고 나면 상현 씨가 본전으로도 저 추천해줘서 봤는데 그때도 감독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네네. 봤는데 콜바넴도 봤는데 근데 요거 챌린저스도 사실은 상현 씨가 보라고 해서 봤지 이제 감독님은 그래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포스터 보고 감독은 누군데 보니까 이쯤 되면 좀 알고 봅시다. 루카 감독님이 서운하시겠네. 서운하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뭐 연락 한번 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예.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다고요. 끝이에요? 감독님에 대한 인상 비평이요? 아니 뭐 그 감독님의 어떤 작품들에 관해서나. 작품들에 관해서 솔직히 말하면 저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향하진 않지만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타기의 장인이잖아요. 사실은 삐끗하면은 진짜 사회면에 나올 것 같은 소재들을 이렇게 양지로 잘 끌어오시는 것 같아요. 좀 어떤 논란이 될 수 있는 뭐 그게 도덕적으로나 뭐 여러모로 그런 관련 소재들을 많이 좀 영화에 끌어오셨었죠. I am Love 같은 경우도 이제 불륜, 그것도 이제 아들 친구와의 불륜 아니었나요? 그 여자 주인공이 아들 친구와 이제 불륜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은 어쨌든 동성애에 관련된 퀴어 영화였으니까 더더욱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이번 영화도 사실 좀 그렇죠. 폴리아모리에 거의 가까운 그런 영화기도 해서 삼각관계라는 점에서는 더더욱.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줄타기의 장인이다, 그런 감독님의 신작으로서 좀 그래도 재밌게 보셨을지 궁금한데, 그러면 챌린저스에 대한 인상 비평은 좀 어떤가요? 챌린저스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보기 전에는. 왜냐하면 제가 스포츠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머니볼인데, 브래드 피트 나왔던. 머니볼을 좋아하는 이유는 주인공이 스포츠를 안 해요. 사실 그렇죠. 그 야구 선수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브래드 피트가. 네. 그러니까 스포츠 영화가 특히나 한국 영화일 때 좀 더 그런 경향이 짙은 것 같은데, 배우가 그 운동을 했을 때에 주는 이질감이 너무 강해서 영화에 몰입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 스포츠를 잘하든 못하든 선수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근데 뭔진 알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우리 눈에 좀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로 들어가는 게 또 배우인데, 하물며 그게 좀 이제 그 업계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절차탕마로 훈련을 해야 되는 직업이 운동선수인 거잖아요. 네. 그 측면에서 뭔가 쉽게 이입하기가 어려운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영화적인 내용이 좋아도 그 운동하는 씬들이 꼭
집중을 깨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스포츠 영화들 대부분 스포츠가 주된 내용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 안에 우정이라던가 목표의식이라던가 뭐 다른 플롯을 위해서 스포츠를 끌고 온 경우가 많은데 전 스포츠에서부터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네. 근데 너무 잘해. 아, 챌린저스는? 챌린저스 너무 잘해요. 진짜 제가 그래도 저 테니스 잘 모르지만 네. 그래도 선수들 영상을 되게 많이 챙겨보는데 진짜 간혹 공이 CG겠죠? 공이 CG인 컷들에서 공의 스핀이 좀 이상하더라고. 근데 꽤 디테일하게 보셨는데? 근데 진짜 전반적으로 자세들이 너무 좋고. 아, 배우들의 어떤 그 테니스 선수로서 임하는 자세나 이런 거. 아니요. 진짜 그 자세요. 아, 그 포즈. 테크닉적인 포즈가 너무 좋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진짜로. 부럽다고요? 이거까지 부러워지면 안 되는데. 테니스는 취미인데 왜 부러울까요? 이 사람 오늘 뭐야? 질투의 화신이야 뭐야? 그래서 너무 몰입이 잘 됐고 특히나 좋았던 게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요한 결승전 한 경기를 조각 내놓고 플래시백으로 이야기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기하는 모습이 뭐랄까 시합으로서의 장면이 아니라 감정 표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운동하는 모습들이 영화에 방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올림픽 금메달을 따야 되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극적으로 이겼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막 그 운동하는 경기 장면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오히려 더 루즈했던 것 같아요. 스포츠 영화들에서. 왜냐면 어차피 이길 거 알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런 감흥은 진짜 스포츠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 사실. 맞아요. 절대 못 이기는 거 같아요. 진짜 스포츠는 뭐 주인공도 일단 서로 각자 다 주인공이기도 하거니와 누가 이길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진짜 스포츠에서는 오히려 영화 속에 구현된 스포츠 맞아요. 장면보다 진짜 찐 스포츠가 더 재밌는 건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런 찐 스포츠가 아니다는 느낌을 주고 시작해 버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테니스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테니스로 말미암아서 이 세 사람의 관계, 특히 이 두 남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 감정들을 설명하는 영화야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 독특한 플롯 구성을 통해서 선언을 하고 들어간 영화이기 때문에 네네. 좀 그렇게 느끼셨다. 네. 저도 이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군원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게 극 중의 한 인물이 대사로 나는 테니스를 관계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그 조각난 결승전 장면에 두 남자 주인공 패트릭과 아트의 어떤 대결은 스포츠 영화로서도 훌륭했지만 군원님 말씀대로 그 이면에 있는 어떤 두 사람의 어떤 찐덕한 감정 이런 게 잘 느껴지는 측면에서도 너무 훌륭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를 다 보고 난 직후에 든 느낌은 이거였어요. 저도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님의 작품들을 거의 다 봤는데 저는 항상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의 작품들을 보면 이 감독님은 이제 노장이신데도 백전 노장이 되셨는데도 언제나 소년처럼 영화를 만드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필버그 그 감독님 영화를 보면. 근데 이번 영화를 딱 보고 든 생각이 이 루카 감독님은 대체 어떤 청년기를 보냈길래 찾아보니까 71년생이시더라고. 근데 아직도 이렇게 불타고 열정 넘치고 그래서 불안정한 이 청년기를 너무 잘 계속 꾸준히 그려내고 계셔서 이 사람도 참 영원한 청년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아니 71년생이 뭐 어때서 그러세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71년생도 충분히 청년이다. 충분히를 빼주세요. 우리 모두는 청년이다. 이제 됐나요? 마음에 듭니다. 71년생도 청춘이다. 61년생도 청춘이다. 우리 다 청춘이다. 이렇게 뭐 나라 퀴즈쇼야 오늘 뭐야? 어쨌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71년생이시니까 저보다 20살이 더 많으신 그 50대의 노장 감독님이신 건데 20대 같다 감각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기 전에 좀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면요. 두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패트릭과 아트라는 친구인데 둘이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달라. 근데 너무 서로에게 잘 맞는 짝꿍인 거야.
뭐 태어나면서부터 중마고까지는 아니었지만 같이 테니스 기숙 학교를 다니면서 10대 초반부터 굉장히 친해졌다고 해요. 같이 방을 쓰는 룸메이트로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보다 보면 또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만든 감독님이셔서 그런지 되게 좀 게이 커플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열렬한 게이 커플이 아니라 너무 서로를 잘 알아서 챙겨주는 좀 오래 산 부부 같은 느낌으로 되게 절친한 이 패트릭과 아트라는 친구가 있는데 둘 다 또 테니스를 워낙 잘하죠. 근데 이 두 남자 사이에 타시 덩컨이라는 우리 젠데이아가 연기하는 여자 주인공이 들어오게 됩니다. 엄청난 테니스 실력으로 이 업계를 나중에 뒤집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던 선수인데요. 또 어떤 모종의 과정을 통해서 큰 부상을 당해요. 이게 무릎이었나요? 무릎이 뭐죠? 이게 좀 틀어진 건가? 무릎이 그냥 돌아갔던데요. 쉣. 무릎이 돌아가서 운동선수에게 안 그래도 부상이 치명적인데 타시에게도 이제는 좀 현역 선수로서 복귀가 힘들겠구나 이런 시점인 것이죠. 근데 그 이전에 타시가 두 남자 주인공 중에 하나인 패트릭이랑 연애를 했다가 물론 그 전에도 과정이 있습니다만 헤어지고 나중에는 또 아트랑 연애를 하고 또 결혼까지 가게 돼요. 이런 구도에서 오랜만에 아트와 패트릭이 서로 의절한 이후에 다시 만나서 테니스 결승전 경기를 치르게 된다. 그러면서 아까 군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플롯을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들처럼 잘게 쪼개놨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 테니스 대회 결승전 패트릭과 아트가 벌이는 이 대결이 있는 거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 둘이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과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플롯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그런데 이거를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펄프픽션 옛날에 재편집한 국내 영사기사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 순서대로 만약에 재편집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장점도 있겠죠? 뭔가 뒷이야기를 모른 상태에서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쭉 보다 보면 이 이야기들이 다 쾌적되잖아요. 거기서 그쵸. 오는 어떤 안정적인 쾌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감독님은 굳이 이거를 잘게 잘라서 구석구석 모자이크 처리를 하셨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의도였을까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만약에 편집해서 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했다면 와 어떻게 될까 하면서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편집해 놓으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그러니까 결과를 아는데 과정이 더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거 있는 것 같아. 맞아. 어떤 굴곡진 세월을 보냈기에 이들은 이럴 수 있지? 어떤 청춘을 보냈기에 이러신 겁니까 감독님? 그 말이 절로 나오는 게 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꼬일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제 상식에서는. 근데 이게 진짜 꺾으니까 진짜 예술이에요. 맞아. 설마 또? 여기서 설마 또? 설마 또? 또 영화네. 근데 진짜 이 영화를 만약에 시간 순서대로 편집했으면 되게 별로였을 것 같아요. 그냥 자극적인 불륜 영화? 그렇게 남을 수도 있었겠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좋아해요. 절친했던 두 관계가 어떤 모종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멀어져 가고 대립하게 되고 결국에는 파국을 맞는 이야기.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작품이 특이한 건 이 플롯 구성인 거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원님이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게 이걸 그냥 왕도적으로 선형적인 구성으로 편집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정도에서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과거의 대과거까지 인용해서 들어가니까 그 옛날 시점의 이야기들이 운명과 결부되는 느낌? 그러니까 미래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 저렇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니까 이제 원인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과 과정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아무리 어떤 생쇼를 해도 그 테니스 결승전 그 날로 가는 거는 정해져 있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어떤 거대한 운명론 안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 비극 같은 느낌이 더 강조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 플롯 구성이 굉장히 좀 특이했다. 뭐 충분히 왕도적인 스포츠 영화로 선정적인 구성을 택할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갔다는 측면에서 아 감독님의 어떤 도전 정신이나 실험 정신이 굉장히 돋보이고 그게 잘 먹혀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작품 상현 씨가 보라고 숙제로 내줬을 때부터 숙제라 그래. 왜 하필 테니스였을까? 왜 테니스여서 내가 챌린저스를 해야 됐을까? 예를 들면 볼링이었으면 상현 씨가 날 부를 리는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농담이지만 네네. 왜 테니스였을지가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테니스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는데 테니스 나오는 영화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뭐 사실 근데 요즘 테니스 유행이라 그런지 약간 읽어볼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테니스 소재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업계에서도? 네네. 뭔가 막 엄청 주요 소재는 아니고 그들의 뭐 약간 일상 속에 있는 옛날에 막 골프의 자리였으면 그게 테니스로 오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왜 테니스일까 고민하다가 마지막 결승전 장면에서 딱 영화 끝날 때쯤에 젠다이아가 야 하잖아요. 근데 젠다이아가 그 아트 코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죠. 젠데이아를 타시라고 네. 하죠. 예. 타시가 아트의 코치잖아요. 네네네. 근데 테니스가 경기 중에 코치의 코칭이 반칙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코치가 말을 하면 안 돼요. 아 축구 중계나 이런 거 보면 막 감독님들이 앞에 나가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코칭을 하는 게 반칙이고 그게 왜 그런지는 뭐 의견은 여러 분분한데 이게 테니스가 어쨌든 귀족 스포츠에서 유래됐다고 하지만 저 스포츠 앞에 귀족 붙이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유래됐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게 약간 결투 같은 거래요. 어. 근데 결투에서 막 코칭 받고 막 야, 쟤 왼다리가 약하니까 왼다리 찔러 이런 게 비열하잖아. 좀. 되게 비열한 행위고 비신사적인 행위였었다는 거예요. 좀 모양 빠지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테니스 경기에서도 뭐 작은 경기나 특정 경기들은 뭐 코칭이 가능한데 지금 영화에서 다루는 미국 남자 프로 테니스는 반칙이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경기에서는. 그래서 두 사람이 경기를 하는데 말할 수 없는 자리에 앉아서 보는 타시가 저는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것도 한 가운데 앉아서. 그쵸. 이게 구도를 되게 잘 짰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 그 극중 아트의 상황이 타시랑 결혼하는 상태잖아요. 또 네. 약간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리고 이 커리어적으로나 아내이자 코치인 타시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트가. 그럼 솔직히 살짝 아트 쪽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타시가? 네. 그 자리 선점조차도 섭섭해요. 아트 입장에서 섭섭하지만 타시 입장에서는 아트의 어떤 승부욕을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뭐 어쨌든 그쵸, 뭐 네. 그런데 이렇게 심리적으로나 커리어적으로나 타시에게 종속되어 있는 아트잖아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테니스 경기에서는 코치의 어떤 경기 중 코칭이 불가능 반칙이라고 네. 한다면 그녀 없이 그녀를 배제하고 오래된 친구와 단 둘이서 뭔가 심지어 타시는 테니스를 대화라고 그 관계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이 관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무언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구도였다는 측면 때문에 이 테니스라는 스포츠가 다른 많은 스포츠들보다도 이 감독님과 각본가님에게 가장 먼저 픽당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속으로는 탁구였으면 그러니까 이게 탁구에서도 재밌었겠지만 이런 좀 다른 그림이 나왔겠다. 되게 좁잖아요 그거. 탁구도 대만 좁지 경기장은 넓거든요. 그거 아시죠? 막 올림픽 보면은 막 중국 선수들 진짜 미친 스매싱 넣으면 엄청 빠르죠. 막 한국 선수 5m, 7m 뒤에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탁구인 거 생각해봤어요. 어쨌든 라켓으로 하니까 뭐 배드민턴도 네. 있지만 뭐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 3인의 구도를 너무 잘 짰다라는 생각이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드네요. 저는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너무 그리고 자극적이잖아요. 그 특히나 그 대학교 시절에 셋이 호텔에 같이 있는 장면이 저 진짜 좋았는데. 약간 쓰리썸까지 가나? 이런 걸 암시하는 장면이죠. 예. 근데 거기서 제 뒤에 계시는 관객분이 나가시더라고요. 키스가 시작되면서 좀 불쾌하셨나 봐요. 뭐 그러실 수 있죠. 예. 근데 이거 진짜 딴 얘긴데. 예. 뭔데 혼자 벌써 터지신 거죠? 이 얘기를 오늘 상현 씨랑 원래 이렇게 녹음 오면은 밥 먹고 뭐 저 한두 시간 떠들다가 녹음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왠지 스튜디오에서 하고 싶었어요. 뭐죠? 옛날에 저희가 십몇 년 전에 네네. 그 모 예술대학 앞에서 네. 저랑 상현 씨랑 석돌님이랑 셋이 공원에 앉아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저였나 석돌 씨였나 뭐 주로 상현 씨한테 신세한탄을 하니까 힘들다는 얘기를 막 하다가 다 같이 우리 화이팅하고 끝난 날이 있었거든요. 무슨 청춘 영화 한 편 밤에 뭐 캔맥주 하나씩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하이파이브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선배님한테 못 보여드리는데 손 한번 줘보실래요? 하이파이브 네. 하듯이 하이파이브를 이렇게 했어요. 삼각으로 이렇게 삼각 트라이앵글 하이파이브를 했거든요. 네. 서로의 손날을 맞대는 하이파이브를 네. 했는데 갑자기 뭐 아예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 씬을 보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만, 이 영화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되게 섹슈얼한 것 같잖아. 그 추억이. 저희 그런 거 아닙니다. 섹슈얼하지 않았는데 네. 그냥 그 셋이 하지 않는 행위를 셋이 한 거잖아요. 그쵸. 보통 하이파이브의 기본 플레이어는 2P까지니까. 그쵸. 손바닥을 맞댄다는데 저희 손바닥을 맞대지 않고 손날과 손날을 맞댔다.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다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서 뒷자리에 한 관객분은 나가셨다. 예. 근데 저는 진짜 이 영화가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영화에 롱테이크 진짜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안 느껴져요. 맞아요. 롱테이크 진짜 많은데 안 느껴지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새끼는 지금님께서 댓글로 치부를 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감독님은 분명히 치부가 있었어. 실제로? 있었을 것 같아요. 모르죠. 실제라고 하면 고소당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감독님이 그런 치부를 겪으셨을 것 같다. 겪거나 못 겪었거나 뭔가 임팩트가 시기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너무 솔직해요. 그런 씬들이.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음악 나오는 씬들은 다 너무 솔직해요. 음악만 그 비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 음악이 엄청 많이 나오는 영화거든요. 비트가 나오는 순간 니네 각오해. 진짜 매운맛 들어간다. 나 이제 솔직해질 거야. 이거 스리라차 아니야? 이거 캡사이신이야? 스리라차 아니야. 근데 그런 씬들 하나하나가 너무 자극적이어서 나가신 분이 이해가 되지만 이게 감독 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줄타기를 잘하시는 게 이러고서 되게 더러운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좀 그거를 그냥 관음증적으로만 묘사한다거나 노골적으로 네.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유는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 장면만 떼어놓고 음악 빼고 보면 그렇게 별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위기를 만든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은 결국은 관계에 있어서 뭔가 키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스를 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키스만큼 중요한 거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점에서 제가 음악이나 그 장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거만큼 평범한 드라마 타이질 때도 쫀쫀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사실 처음 영화 보고 나왔을 때 감정은 음악 죽이는데 음악 좀 과하지 않나? 나도 그 생각 하긴 했어. 음악 좀 과하지 않나? 너무 과한데? 특히나 마지막에 계속 약간 클럽 음악 같은 게 나오다 마지막에 재즈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 음악이 바뀔 때 너무 직관적인데? 너무 음악으로 다 설명하려고 부족한 하네. 감정을 커버하려고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 사이사이에 분명히 빈틈을 메꾸는 드라마 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디테일들이 많았어요. 추러스를 먹거나 그쵸. 채팅 앱을 보거나 좋았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고백을 하고 있네요. 질투의 화신이기 때문에 아, 이게 부러웠습니다. 연출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감독님의 전작들이 여러모로 좀 수위가 있었잖아요. 네. 뭐 자위 행위가 그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심지어 본즈의 노래에서는 인육을 먹는 그런 주인공을 상정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 작품의 예고편이나 스틸컷만 봤을 때도 저도 은연중에 진짜 노골적으로 쓰리썸 묘사까지 하는 거 아닐까? 이 감독님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절묘하게도 거기까지 가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 타시라는 인물이 얼마나 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싶어하는 인물인가를 잘 보여줌과 동시에 이 패트릭과 아트라는 두 남자 주인공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또 둘이 얼마나 친밀한가를 잘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 추러스 장면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굳이 딱 인서트 클로즈업으로 하나 그 의자 땡겨주는 거 발로 네. 이렇게 아트 앉으라고 그 궁합이 진짜 좋잖아. 둘이 찰떡 호흡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묘사가 되고 극 중에서 대학생 시절에 타시가 이제 부상당하는 경기 거기 이제 출전하는데 그 당시 남친이었던 패트릭과 대판 싸워가지고 패트릭이 안 가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아트 혼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문자로 패트릭 어디야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거든요. 그 장면이 멀리 타시의 시점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아트는 앞에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타시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패트릭과의 연락을 지금 더 붙잡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너무 명시적으로 잘 보여가지고 와, 이 세 사람의 관계와 그 이면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너무 잘 표현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롱테이크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롱테이크로 유명한 감독님이나 뭐 촬영 감독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정말 리얼리스틱한 어떤 감각을 추구하시는 홍상수 감독님의 작품들은 살짝 논외로 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그 엠마누엘 루베즈키 촬영 감독 그래비티 뭐 버드맨 레버넌트 엄청 뭐 멋지고 복잡한 롱테이크를 많이 하시는 촬영 감독님이신데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과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쵸. 좀 종종 있었거든요. 그쵸 있죠. 그러니까 뭔가 진기명기를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느낌?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아까 군호님도 말씀하셨어요. 롱테이크가 많은데 그게 롱테이크처럼 잘 안 느껴진다. 감정을 보여주는데 그 패트릭과 타시가 대학 시절에 그 기숙사에서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처음에 섹스를 할 것처럼 시작을 하다가 대판 싸우고 이제 나가는 그 장면이 있는데 롱테이크로 찍어놓고 패닝을 계속 하는 거야. 맞아요. 그게 컷 같은 그러니까 롱테이크가 만약에 이 영화가 형식적이고 과시적이었다면 자 롱테이크 들어간다. 나 이제부터 나 롱테이크 시작하니까 니네 눈 깜빡만 해봐. 너네 눈으로 컷하지 말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동선도 엄청 복잡하게 짰겠지. 방 안에서만 하진 않았겠지. 근데 이 영화는 어떤 롱테이크는 그냥 줌인, 맞아, 어떤 맞아. 롱테이크는 풀잡픽스, 맞아. 어떤 롱테이크는 상현 씨 말씀하신 대로 패닝 팔로우. 그러니까 롱테이크를 우리가 장면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호흡으로 생각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퀵패닝 같은 경우도 막 카메라가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것도 저희가 영화를 공부할 적에는 어떤 피사체를 대비시키거나 비교할 때 많이 쓰인다라고도 하는데 이 호흡이 테니스 같기도 하잖아 사실.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 와 이거 진짜 컨셉 잘 짰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젠다이아가 그 결승전 전날 패트릭 만나고 들어오는 호텔 복도에서 젠다이아가 페이드인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랬나? 그러니까 네, 복도의 풀샷인데 거기에 걸어 들어오는 젠다이아가 그러니까 투명했다가 맞아. 몸이 돌아오면서 걸어 들어와요. 맞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뭐 추측이겠지만 저는 진짜 그건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거기 그냥 들어와서 지나가는 걸로도 표현이 됐을 텐데 네네. 굳이 디졸브처럼 이렇게 그 디졸브도 심지어 전 컷과의 디졸브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공간과 갑자기 인물의 귀신처럼 이렇게 사르륵 나타나는 식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건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 저는 이 작품 보면서 그 생각도 들었어요.
위플래시랑 좀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장르의 극기에 달하려고 막 거의 광기까지 가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 이 작품에. 근데 위플래시도 보면 주인공이 결국에 그 플래처 교수와 괴물 같은 합주로 이제 끝을 내잖아요. 네. 그때 주인공 아버지의 표정이 있거든요. 나는 내 아들을 악마에게 잃었구나. 약간 이런 표정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닐까요? 타시 입장에서는 자기가 현역 플레이어였잖아, 부상 전에는. 네. 그러니까 테니스에 대한 애고도 엄청 세고 부상을 당하기 전이나 당한 후나 자기 남자친구든 뭐 누구든 이렇게 테니스 관련 충고를 막 해주는 걸 거리낌 없이 했던 그런 인물인데 사실 승부 조작을 하려고 나갔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뭔가 자신의 일부를 좀 잃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내 가장 최후의 보루? 그런 애고를 내가 팔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좀 힘없이 매가리 없이 들어오는 유령처럼 들어오는 메가리를 표현한 거군요. 그냥 제 생각에. 근데 뭐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훨씬 그럴 만한 이유인 것 같아요. 상현 씨 말씀해 주신 게. 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감독님들 불필요한 고집 같은 거라 생각했어요. 큰 의미가 없는 게 의미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웬만하면은 또 포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시긴 하셨네요. 왜냐면 저는 사실 방금 말씀 주시기 전까지만 해도 타시가 그렇게 들어왔었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되게 디테일하게 집어내 주셔가지고 어쨌든 뭐 저는 아마 그런 거 아닐까? 대충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세 사람의 구도를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키스 장면 있잖아요. 셋이 키스하는 장면. 거기서 타시가 쓱 빠지잖아요. 네. 근데 이미 폴과 아트는 그 패트릭과 아트는 거의 무한지경의 상태로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열렬하게 게이처럼 키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 장면이 그냥 이 영화 전체의 요약 같았어요. 맞아요. 그 장면이 영화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 경기를 붙여놓는 거잖아요. 타시가. 네. 이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이 경기를 붙여놓는다. 경기를 본다. 그리고 경기를 한다. 근데 그 씬이 딱 전체예요. 근데 그 씬 너무 예고편에서는 저 예고편 보기 싫은데 상현 씨가 링크 보내줘가지고 또 내 잘못이야? 너무 하이틴 영화처럼 편집해놨어요. 링크에서는. 맞아. 막 내일 이기는 사람이랑 키스할게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끝나는 것처럼 예고편에서 그렇게 나의 순수함을 자극해놓고 그렇게 해야 한 명의 관객이라도 더 든다고요. 지금 범죄도시 포화 개봉일이 갔다고요. 아니 극장에 심야까지는 아니고 좀 늦은 시간에 갔는데 사람이 꽤 많은 거예요. 챌린저스 상영관에? 아니요. 극장에. 그냥 극장이에요. 그거는 범죄도시 포 때문이죠. 근데 모두가 1관으로 향하는데 저만 8관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런 나 조금 힙스터스러울지도?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힙스터들과 함께 있겠구나. 나는 힙스터가 아닌데 힙스터들의 힙스터들과 영역에 내가 힙스터들과 함께 있겠구나. 진짜 죄송하다. 내가 물을 잃어 왔다. 수지를 망치러 왔다? 힙스터 수지를?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영화 재밌으셨죠? 사실은 여기까지 듣는 선배님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안 보고 그냥 영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저는 이런 영화 진짜 오랜만이다. 이런 자극적인 영화 오랜만이다. 맞아요. 근데 자극적인데 마라탕 맛은 아니고 약간 전통이래요. 몸에는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너무 많은 걸 충족시켜주는 영화예요. 그래서 국내에는 아이맥스 개봉 안 하는 것 같긴 하던데 이게 아이맥스 포맷으로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에는 아이맥스용 포스터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테니스 코트가 굉장히 그 대칭적이고 약간 시각적으로 예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이맥스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보지는 못했죠, 저는. 국내에서는 아이맥스 상영관을 거의 범죄도시 4에 좀 넘겨준 상황이어서 아예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 마석도 형사님 주먹 크게 봐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시즌엔
테니스보다 마속도죠.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뭐 인물들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다. 롱테이크를 쓴 듯 안 쓴 듯 유려하게 썼다. 이렇게도 뭐 앞에 칭찬을 많이 하긴 했지만 제가 또 놀란 거는 감독님의 그 시각적인 감각이 영상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 물론 이제 그것이 비록 뭐 감독님 혼자만의 재능은 아니겠지만 촬영 감독님이랑도 뭐 상의 많이 하시고 편집 감독님이랑도 많이 상의하시고 나온 결과물이긴 하겠지만 그 패트릭과 아트의 결승전 특히 그 후반부 최후반부 경기 장면 같은 경우는 진짜 시각적으로 다양하게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느낌 구도도 나오고 테니스 마치 바닥 위에 바닥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며 맞아요. 네. 찍은 것 같은 장면도 나오고 심지어는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 시점샷이라고 해야 되나? 테니스 공의 시점샷도 나와요. 그거는 제 다낭 브이로그에 있습니다. 다낭 갔다 다낭에서 테니스 치셨어요? 네네. 거기. 라켓에다가 고프로를 묶어가지고. 근데 공에도 그게 돼요? 공은 안 되죠. 근데 이제 라켓으로 해서 칠 때 살짝 공 POV 느낌으로 살짝 빠져나가는 연출을.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장면 어떻게 찍었지? 카메라가 분명히 크기가 아무리 요즘 소형화 한다고 해도 디지털 카메라를 어느 정도 있을 텐데 크기나 무게가 네. 이걸 이렇게 도대체 어떤 기술로 찍었을까? 약간 이런 것도 궁금했고 어쨌든 저희가 초반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결국 테니스는 소재일 뿐이지 인물들의 관계나 감정을 거기에 진짜 많이 투영한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그냥 스포츠 영화로만 봐도 마지막 그 결승전 같은 경우는 너무 연출을 잘 해놔서 그 스릴이라든지 그리고 그 제 영리한 게 타시의 부상 장면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타시의 부상을 촉진시킨 그 모션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다 체중을 급격하게 이동시키면서 멈추는. 근데 그걸 또 패트릭과 아트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미쳤어요, 진짜. 그 장면은 보면서 진짜 소리만 안 질렀다 뿐이지 가슴을 막 졸이게 누구 돼가지고. 다치는 거 아니야? 누구 다치는 거 아니야? 둘 다 다치면 너무 최악이잖아. 그래서 저는 이거 스포츠 장면만 떼놓고 봐도 감독님이 연출 진짜 잘하셨다. 그 서브하기 전에 공을 그 라켓 가운데 홈에다가 대서 목 부분에 시그널 보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걸 언젠가 하겠지 했어요. 맞아. 그 생각하긴 했어 나도. 그쵸. 언젠가 하겠지 했어. 근데 그게 그때일 줄이야. 맞아. 와, 근데 그러니까 그 경기도 미쳤고 경기와 경기 외적으로 서로의 관계가 들통나는 표현들을 너무 잘했고 막 엄청 중요한 포인트에서 공도 그냥 안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져주는 것처럼 서브 실수도 2번이나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너무 잘 결합돼 있어요. 그들의 스포츠적인 행동이 감정과 너무 일치돼 있어요. 맞아요. 저는 막 보통 영화 보란 말 잘 안 하거든요. 뭐 재밌으면 보겠고 안 재밌으면 안 보겠지만 이 영화는 생각보다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상영관도 그렇지만 상영관, 운동 영화, 게다가 비인기 종목 그리고 사실 뭐 젠데이아 정도 제외하면 익숙한 배우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젠데이아도 정말 매력 있지만 국내에서는 막 아직 그렇게 알려진 막 배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요? 뭐 어쨌든 니콜 키드만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쵸. 뭐 그런 여러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안 보실 것 같은데 보시면 좋겠어요.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영상 체험이 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프닝에 이제 두 사람의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하면서 카메라가 멀리 있다가 쭉 다가가지고 그 타시의 얼굴까지 도달하는 그 샷이 있잖아요. 그것부터가 되게 좀 자신감이 넘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구도도 재밌는 게 타시가 처음에는요 공을 안 보거든요. 그 주위의 다른 갤러리들은 왔다 갔다 고개를 막 돌려요. 그쵸. 근데 타시 혼자 가운데를 보고 있어요. 마치 뭐 결과를 안다는 듯 아니면은 뭐 관심이 없다는 듯 대체 무슨 의도일까 이러면서 고개를 안 흔들면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후반 가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막 돌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군호님 말씀대로 이 경기에 이 세 사람의 관계와 감정과 이 모든 상황들을 너무 다 잘 녹여낸 것 같아. 적합해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 적합하게 연출을 한 것 같다. 뭔가 억지로 끌고 온 게 없어요. 막 어거지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혹시 일본 만화책 중에 H2? 들어봤어요. 그 배구만 아니요. 그거 하이큐고. 그래요? 알다다씨님 불러왔어야 되는데. 아다다씨님이 일본 만화 잘하시는데. 야구 애니메이션인데. 야구예요? 전혀 다르네. 야구 만화인데 네. 거기에는 틀릴 수 있습니다. 이름이 저 오래돼서 여자 이름 히카리고 투수가 히로. 히카리면 빛 아니에요? 뭐 히카리 이름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히카리 히로 히데오예요. 네. 투수가 히로, 타자가 히데오인데 두 선수가 여자 좋아하거든요. 같은 여자를. 근데 이제 그 만화는 제가 말로만 했지만 얼마나 일본 만화고 그 낭만 있고 귀엽다고는 좀 그렇지만 뭐 귀여운 것도 있겠지. 그 만화책에 주는 순수함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의 그런 풋풋한 사랑과 근데 챌린저스는 거의 같은 상황을 진짜 자극적인 어른들의 맛으로 바꿔놨어요. 맞아. 이거 사실 의외였던 게 이 감독님 작품이면 뭐 섹스씬 하나 정도 나오겠지. 쓰리썸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 경기까지 보면 섹스 장면이 전혀 없는데도 되게 섹슈얼하게 너무 야해요. 그냥 다 옷 입고 스포츠 경기를 하고 있을 뿐인데 되게 섹슈얼하게 느껴져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뭐 왜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이상한 섹슈얼한 텐션이 있어. 그리고 테니스라는 그 종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왔다 갔다 오가는 경기인 거잖아요. 뭐 배드민턴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겠지만 거기서 오는 이상한 그게 있어. 뭔가 있어. 그 약간 상대방 호흡에 나를 맞춰야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건 안 그런 운동이 없으니까 뭐 이건 굳이 테니스만의 장점 아니 그래도 이게 아닌 것 같고. 아까 일부 근황 토크 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상대와 나의 어떤 매칭 궁합도 어느 정도는 좋아야 이 경기가 질적으로나 뭐 아니면 재미 면에서나 좀 좋을 수 있다. 그쵸. 라고 하셨으니까 그 면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패트릭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게 진심이었던 것 같거든요. 진짜 아트 너와의 테니스가 그리웠다. 그리고 아주 처음 과거 시점, 그러니까 가장 대과거 시점에서도 처음 등장할 때 복식 우승을 같이 하고 이제 우리 서로 단식 1대1로 해야 되는데 너가 원한다면 져줄 수도 있다. 왜냐면 난 너랑 하는 게 재밌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엔딩까지 결승전까지 보면 또 약간 드러나요. 맞아요. 사우나 장면에서도 저는 그게 패트릭의 진심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패트릭은 늘 진심이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아트가 속이 좁고 근데 아트만큼 대인배가 어딨어. 그쵸? 왜요? 또 왜 대인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좀 비열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막 이간질하고 막 청년기에 그런 게. 근데 뭐 그 이간질은 패트릭도 나라도 그랬을 거라고 또 대인배 같이 넘어가줬지만 뭐 그 이간질 때문에 결국 둘이 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참 보면서도 저한테도 약간 아트 같은 면이 있고 패트릭 같은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게 좋았고 그 성격이 너무 다르잖아요. 패트릭과 아트가. 네, 그 완전 다른데 둘이 성격도 다르고 목표도 달라. 근데 뭐랄까 맞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서로에게. 네. 그래서 더 둘 관계가 끈끈해 보였던 것 같아요. 막 무슨 같이 우승을 했는데도 같이 전쟁을 치른 뭐 전우 같은 느낌은 안 나잖아요. 그쵸.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 같기도 하고 오래 산 부부 같죠. 오래 산 부부 같기도 하고 그렇다기에는 둘이 자극적인 행동도 많이 하고 스포츠 영화에서 그게 진짜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둘 다 응원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구도적으로. 그렇죠. 보통은 이제 주인공이나 주인공 팀이 있고
악역이나 악역팀이 있어서 주인공 측을 보통 승리하기를 응원하게 되는 게 스포츠 영화의 왕도적인 구성일 텐데 이 영화는 둘의 입장이 너무나 다 잘 이해가 가고 또 서로 다 공감 가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그 경기가 되게 클리어하게 느껴졌던 게 공정하게 느껴졌던 게 서로 다 솔직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의 네. 관계가 너무 솔직해. 서로 다 까보여줬기 때문에 공정한 대결처럼 느껴졌어요. 그 경기뿐만 아니라 이 둘의 그냥 인생 전체가. 왜냐면 대학생 때 아트는 약간 비열한 짓을 하잖아요. 누가 보기에는 좀 이간질하는 그쵸, 것처럼. 그쵸. 근데 거기서 패트릭이 바로 알아채고 이 뱀 같은 녀석 나였어도 너처럼 그랬을 거야. 이렇게 그냥 까고 넘어가고 뒤에 이제 패트릭이 타시와 잔 이후에도 그 테니스 라켓으로 수신호를 보내가지고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서로를 이간질하고 서로의 아내를 탐하고 이게 도덕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결코 없지만 적어도 이 둘은 서로에게만은 솔직했구나라는 게 이제 탁 느껴지면서 더더욱 누구 편을 들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맞아요. 이 경기가 깔끔하게 느껴지고. 서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둘이 안을 때 물론 뭐 의도적으로 아는 건 아니었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적 봉합에 대한 쾌감이 좀 상당했던 것 같다. 결말도 진짜 마지막 것도 기가 막히죠. 누가 승리해서 막 트로피 들어올리고 와 이거보다 더 큰 쾌감이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근데 누가 이긴 것 같아요? 그 뒤가 나오진 않으니까 누가 이길까요? 저는 아트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타시가 웃으면서 환호하거든요. 컴온. 근데 타시가 웃으려면 아트가 이겨야 돼요. 그리고 패트릭이 좀 져줄 것 같기도 해 실제로. 근데 사실 뭐지? 둘이 한 포인트 남기고 싸우는 거였으니까 네트에 몸이 닿으면 한 점 뺏기거든요. 한 점 줘야 되거든요. 근데 네트에 몸이 닿으면서 안 왔는데 공이 먼저 떨어졌는지 네트에 먼저 닿았는지 모르겠어요. 공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에는 공이 먼저 떨어지고 못 쳤으면 점수가 난 거니까 그 이후에 몸이 네트에 붙어도. 근데 그것 때문에 네터치가 규정이 복잡한데 스윙을 하는 동작 때문에 그러는 거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아사모사하게 끝내려는 느낌이 엄청 강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트가 점프할 때 라켓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때리려고 하나? 맞아요. 저는 거기서 시원하게 그래 테니스 그 바닥에 치지 말고 시원하게 뚝배기에 날려버려. 우리 같은 호전광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뚝배기에 날려버려. 그 줄 쪽으로 맞으면 안 아프니까 라켓도 살짝 돌려가지고 빔에 맞춰. 우리 같은 질투의 화신과 호전광들은 다 그런 결말을 원했지만 또 세상을 움직이는 건 포옹이기 때문에 따스한 포옹이기 때문에 결말 약간 그래서 거의 저는 딱 보기 전까지 더 레슬러인가? 약간 진짜 미키 로크 나왔던 네 그런 느낌의 엔딩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키 로크의 더 레슬러에서도 주인공 레슬러가 공중으로 뭔가 점프하면서 엔딩이 되는. 그렇죠. 이제 근데 그 점프는 약간 세상을 향해 호전적이잖아요. 좀. 그렇죠. 나는 느낌이. 이겨낼 거야 네. 뭐 이렇게. 근데 이 점프는 살짝 안아버렸다. 확실히 감독님의 테이스트가 거기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또 워낙 또 커밍아웃을 하신 분이기도 하고 퀴어 영화를 또 찍으셨던 분이기도 해서 아예 중간에 그 쓰리썸을 암시하는 듯한 장면에서 노골적으로 둘이 키스도 하잖아요. 패트릭과 아트가. 그런 부분에서 이 엔딩도 참 오래 산 부부처럼 결국 다시 화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스포츠 영화로서는 정말 특이한 엔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마지막으로 좀 끝내기 전에 배우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아까도 약간 농담 섞어서 얘기했지만 젠데이아는 그나마 좀 알려진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뭐랄까 유명세를 얻기 시작하고 인정을 받기 시작한 그런 배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젠데이아뿐만 아니라 그 옆에 패트릭과 아트를 연기한 배우들까지 좀 전반적으로 어떠셨는지. 너무 테니스 선수처럼 생겼어요. 셋 다요? 남자 배우 둘이요. 근데 이분들 작품을 크게 본 게 없어가지고 네. 어떻게 배우분들을 이 작품 외의 작품으로 뭔가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 젠데이아는 뭐 워낙 듄 시리즈라든지 스파이더맨 시리즈로 익숙한 배우라서 좀 잘 알고 있었고 또 이 영화에서 너무 매력적으로 잘 연기했다고 생각해요. 저 두 남자가 이 한 여자를 두고 싸운다라는 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여자가 진짜 매력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그쵸. 근데 그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패트릭 역할의 조시 오코너나 아트 도널드슨 역할의 마이크 파이스트 배우 같은 경우는 거의 처음 봤거든요. 물론 이제 아트 역할의 마이크 파이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스필버그 감독님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본 기억은 나요. 근데 거기서 막 눈에 드는 배우는 아니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못한 건 아닌데 워낙 그 영화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화려했던 뮤지컬 영화였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배우를 거의 이 영화에서 제대로 본 게 처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도 딱 그 생각 들었어요. 아, 이 둘 앞으로 더 잘 되겠구나. 아, 그쵸. 확실히 그건 있습니다. 어. 왜냐면은 너무 연기를 잘하고 이 미묘한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면 촌스럽잖아요. 그쵸. 근데 안 촌스러워요. 저는 두 배우들이 나온 작품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필모그래피를 보면은 본 작품에 조연이라 돼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작품에서 어떤 배역이었는지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작품으로만 거의 첫인상을 첫인상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타시가 그렇게 보이기 위해선 이 둘이 그렇게 대해야 되거든요. 그쵸. 액션이 있어야 리액션이 있는 건데 이 둘이 이 작품이 13년 전을 왔다 갔다 하는 플래시백인데 사실 타시는 그냥 메이크업 정도로만 표현이 돼요.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 정도로만 그 세월의 흐름이 격차를 느껴지는데 뭐 단발로 잘랐다거나 뭐 머리가 좀 더 길다거나 이런 걸로. 네, 이 작품이 어떤 후반 공정을 거쳐서 뭐 CG로 안티에이징을 했을 수도 있고 뭐 리터치를 했겠지만 과거일 때 너무 소년들 같은 거예요. 맞아, 그럼 진짜 그건 그러더라. 과거일 때 너무 소년들 같고 현재일 때는 너무 이미 찌든 말년의 테니스 선수인 거야, 둘 다. 근데 이 진짜 갭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후반과 30대까지를 네. 진짜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오가잖아요. 진짜 근데 그게 뭐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 행동 양식이나 표정이 달라요. 맞아. 그러니까 서로 너무 궁금한 게 호기심이 많은 미친 10대랑 너무 질려버린 30대가 한눈에 나오니까 젠다이아는 처음에는 당연히 아는 배우니까 눈에 들어오지만 나중에는 눈에 안 들어. 이 소년 둘이 막 성적으로든 뭔가 승부로든 두근두근한 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두근두근했던 것 같아요. 영화가 보는 내내. 굳이 섹슈얼한 장면이 아니더라도 계속 떨리게 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게 또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뭐 CG 효과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분장이나 뭐 의상의 효과도 있었겠지만 그쵸.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나이대들을 자연스럽게 잘 연기하지? 이런 게 컸던 것 같고요. 재밌는 게 스타일링도 그렇잖아요. 사실 아트 같은 경우는 프로 선수로 계속 일을 하면서 결혼도 했고 딸도 낳는 유부남으로서의 삶이 있잖아요. 물론 행복하지만 거기에 언뜻 껴있는 것처럼 보이는 좀 찌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부분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고 근데 패트릭은 옛날이나 그때는 사실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수염 정도 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지금까지 처리 안 된 인물인가를 그런 걸로도 또 잘 표현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연기적으로는 찌든 부분이 있지만 의상이나 뭐 분장 측면에서 참 캐릭터들을 잘 이어갔다 컨셉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여담인데 이런 스포츠 영화들이 보통 뒤에 스폰서나 로고나 이런 걸 다 바꿔치기 하잖아요. 워낙 또 스포츠 업계가 그런 브랜드 이미지들이 많이 비용이 발생하는 사실은 윌슨 라켓을 그대로 쓰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테니스 좋아하면은 되게 헉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아트가 쓰는 라켓이 뭐 제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가장 인기 많은 류 중에 하나예요. 실제 있는 모델이고 2021년까지 나온 블레이드 뭐야 위키백과야 당신? 블레이드 버전 7인가? 지금 나온 게 그러니까 블레이드라는 기종인데 실제로 아트 같은 선수가 그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트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나이대에 그런 느낌의 메이저 우승도 해봤지만
그랜드슬램은 하지 못한 느낌의 선수가 고증이네. 지금도 모델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 막 경기장 벽면에 붙어있는 실제 미국 테니스 협회 로고 뭔가 다 해결을 했겠죠 저작권적으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막 아트의 라켓에는 스폰서를 받았을 테니까 윌슨 스텐실 윌슨 모양 로고가 박혀 있고 또 새 라켓 꺼낼 때 중간중간 라켓 교체하잖아요. 비닐에서 꺼내고. 근데 또 패트릭은 스폰서가 없을 테니까 헤드 라켓 쓰는데 헤드 스트링에 로고도 안 박혀 있고 되게 디테일하구나. 그 비닐에서 안 꺼내고 쓰던 라켓을 꺼내고 뭐 수건도 썼던 거 쓰고 옷도 못 갈아입고 벗었다가 마른 거 다시 입고 아트는 새 옷 꺼내서 갈아입고 그쵸.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사실 사소하진 않는 건데 그러니까 스포츠 팬들이 스포츠 영화 보면 빈정상하는 게 가짜 갖고 실력 없는데 금메달 하니까 약간 빈정상하는 게 없지 않죠. 있거든요. 진짜 스포츠보다 못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진짜 스포츠만 했어요. 저는 테니스를 진짜 모르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었는데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뭐 아까 로고 말씀하셨지만 브랜드 로고 뭐 아디다스도 나오고 유니클로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진짜잖아요. 가짜 영화에서 만든 허구의 회사가 브랜드가 아니라. 근데 아트가 입은 유니클로 티는 계속 교체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이 패트릭은 계속 입던 거 널어놨다가 다시 입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디테일들이 또 이 영화를 세부적으로 살리는 그런 맞아요. 묘사들 아닌가. 이렇게 참 영화를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꼭 추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작품이고요. 진짜 재밌어요. 범죄도시 꼭 보세요. 하지만 그 이전에 약간 에피타이저로 챌린저스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그 한 달에 영화 2편 보나 3편 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네, 범죄도시 보고 이것도 같이 보세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거 듣지 마시고 챌린저스를 보십시오. 아니 이거는 들으시고요. 방송을 안 듣진 마시고요. 들으시고 챌린저스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님의 신작 챌린저스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등급평가와 한 줄 평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부터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한 줄 평가 저부터 챌린저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요. 테니스 경기에서는 0점인 상태를 러브라고 부른다.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듀스, 매치 포인트 이런 것처럼 테니스에서는 0점을 러브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 영화의 어떤 주제? 전개랑 잘 맞닿아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등급평가는 저는 진짜 재밌게 봤기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A0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점수죠? 테니스 매니아이신 군원님은 어떻게 영화를 보셨는지 군원님의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저 진짜로 한 줄 평을 상현 씨랑 거의 똑같이 진짜? 생각했어요. 진짜로. 해주세요. 근데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바꾸겠습니다. 조금. 어떻게? 테니스에선 동점을 올이라고 부른다. 올? 네. 뭐야? 왜요? 너무 완벽한 한 줄평 시리즈잖아. 너무 좋은데요?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0점의 상태를 러브라고 부르고 동점이요? 동점인 상태를 올이라고 부른다. 뭐야? 최고잖아. 한 줄평 너무 최고인데요? 한 줄평까지? 너무 자화자찬이니까. 아니 그거를 상현 씨 혼자 이렇게 푹 치시면 감흥이 선배님들도 떨어지잖아요. 선배님들도 장구 한번 쳐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군원님의 챌린저스에 대한 등급 평가는요? 저도 A0 와, 드리겠습니다. A급 영화, 말 그대로 A급 영화가 나타났습니다. 챌린저스가 2개의 A0 가뿐하게 바닥하고요. 저희가 그만큼 이 영화 진짜 추천드릴 수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증하는 거니까요. 아직도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화 안 보시고 지금 방송만 이렇게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방송은 끝까지 물론 잘 들어주시고 영화관에 가셔서 챌린저스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챌린저스 한번 다뤄봤는데요. 군원님 좀 어떠셨는지? 오늘 오랜만에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문득 얘기하다가 그 느낌 받았어요. 약간 영화 개론이잖아요. 네, 저희 방송. 네, 약간 수업하는 느낌이었다. 근데 지루했단 얘기인가? 아니요. 별로인 의미가 아니라 영화를 오랜만에, 그러니까 영화가 더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죽어있던 그 머릿속에 그 뭔가를
고민하는 세포를 다시 일시킨 느낌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둘 다 영화가 마음에 들다 보니까 계속 곱씹고 이 좋은 부분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오늘 조금 평소보다 제가 많이 버퍼링이 심하고 조금 더 어눌한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조금 더 정제되고 더 좋은 표현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잘 해주셨고요. 정말 저희 둘이 그만큼 황홀경에 빠져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좀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나. 하지만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나와주시면 다음에 또 다음 주라고 했네요. 다음은 범죄도시 4는 저 안 불러주셨잖아요. 네, 이미 잡혀있는 일정이 있어서. 왜 서운해하시죠? 왜 이렇게 큰 영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큰 물에서 한번 놀아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정말 묵직하게 큰 블록버스터가 있다면 제가 반드시 군원님을 먼저 모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국민 선언 약속 드리고요. 나와주신 군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주신 선배님들께 언제나 그렇듯 감사 인사 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